자, 이번에는 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막 나온 따끈따끈한 증권사 보고서들을 통해서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가장 높으신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살펴볼까요? 정서한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회에서는 코로나19 전기차 재건주가 반응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사실상 코로나가 재유행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확산세가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이는 더 기승을 부리고 또 이미 맞았던 면역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관련주들이 정규장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더니 메가이시스 관련 호흡기 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간 외에서도 주목을 받았고요. 5%의 상승률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 관련주로도 구분되는 두 종목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부품하는 회사고요. 센트럴모텍 4%의 강세를 보였고 한일단조도 3.38%의 상승률 보였습니다. 네, 재건주도 있습니다. 바로 해인과 서암기계공업인데요. 국내 최초로 이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와 국내 중견 기업 간의 그 재건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시간회에서 관련주들이 반응을 보였고요. 이렇게 시간회에서 특징 보였던 종목들 5종목 살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에서는 재건 관련 주식, 그리고 또 개별 모멘텀 있는 주식들의 흐름이 좀 있었는데, 간밤에 아무래도 저희는 주목하는 게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수혜주 혹은 피해주.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움직임이 강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네요. 사실 이제 유가의 흐름을 그 시간의 거래에서 바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당일에 또 천연가스가 또 급등이 나오면서 네. 해당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 그에 따라 사실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강세 흐름들을 장 초반에 좀 짧게 보였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에서 예. 추가적으로 또 추적해서 시간에부터 다시 좀 상승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럽죠. 그랬군요.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다르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오늘장까지 연결해서 투자 포인트를 삼을 만한 종목이 혹시 있습니까? 네, 일단 전 메가이시스라는 종목을 골랐습니다. 네.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상한가 기록했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이제 순환매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조금 이거를 사고를 좀 잘 확장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BA5가 우세종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이 퍼지는 속도나 이런 전파력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30~40% 높은데 여전히 치명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덜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비중 자체도 좀 늘어나겠지만 해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 메가이시스는 이제 호흡기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확진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느냐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중증 환자가 이게 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호흡기라든지 이런 이제 감시하는 이런 장치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급등이 나오고 끝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주부터 같이 방송을 할 때 진단 키트에 대해서 그쵸, 좀 계속 긍정적인 얘기하셨죠. 의견을 네. 계속 드렸는데 저는 차라리 코로나 테마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섹터 내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진단 키트. 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히려 좀 방향성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가이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조금 추격해서 매수하시는 게 좀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이 장 초반에 예상가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될 것이고 만약에 초반에 이 거래가 붙어주면서 쭉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그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이 가능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시간의 상한가 종목군들은 열에 8은 조금 이 하락해서 마감하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트레이딩에 정말 자신이 있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좀 개선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이제 두 자릿수 유의미한 성장
시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부각이 됐다라기보다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이제 순환매로 과거 코로나 테마가 있을 때 좀 시세가 분출됐었던 좀 대장주들 위주로 지금 다시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짧게 접근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다. 네. 그렇군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그중에서 대장이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저는 억울한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 사실 이게 코로나 초반 부분에는 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네.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코로나는 이거 영원히 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시각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이 중장기적인 이 유지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뭐 PER 뭐 3배, 4배 종목군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조금 평가를 절하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진단키트 종목군들은 일단 체외 진단 시장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연평균 5% 이상씩 성장을 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키트라는 걸 사용을 또 해봤습니다. 그러면 각종 다른 최근에 암이라든지 뭐 폐렴이라든지 이런 조기 진단 키트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상용화가 좀 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도가 넓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긍정적이고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SD바이오센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네. M&A 쪽 하면서 이 사업성을 좀 확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금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기대할 만하고 일단 주가의 위치 에너지들도 뭐 올라간 종목군들은 올라갔지만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뭐 테마로 분류가 됐지만 사실상 실적주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빠졌는데 네.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모멘텀이 살아있게 돼서 다시 불이 붙어서 네. 실적주로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쵸, 이렇게 거기다가- 해석하면 되겠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원숭이 투창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런 것들 그렇군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계속해서 진단키트 관련의 투자 의견을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관련 주식의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뭔지 살펴볼까요? 정서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7월 1일부터 10일 총 6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담았던 그 연속성을 체크하면서 오늘 종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연속성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덴티움을 가장 많이 연속성을 보인 종목으로 제가 상위권에 이렇게 놓았는데요.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2거래일 연속성을 보였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기간 전부터 거래 연속성을 보여서 12거래일에 계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0.43%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은 OCI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으로 한번 시세를 냈던 종목인데 2거래일의 연속성을 보이면서 어제는 다소 하락했네요. 2%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사실 어제도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방산과 B2B 위주의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외국인도 6거래일 담아내는 모습 보였고요. 다소 좀 밀렸네요. 마이너스 363%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또 코웨이입니다. 코웨이도 5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4천억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4거래일 담는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간의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오리온입니다. 네, 오리온 이른바 뭐 깎아주라고도 하는데요. 국민 간식 초코파이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뭐 젤리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 젤리 가격도 인상이 돼서 제가 속상했는데 초코파이도 무려 9년 만에 가격 인상을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관은 이 가격 전가로 인한 실적 모멘텀을 좀 기대한 것 같고요. 4거래일 연속 담아냈고 오리온은 어제 2.38%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제가 수급 종목에 포함되었던 종목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기간도 담아냈는데
네, 기관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1.52%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한미 반도체도 있고요. 6거래일 연속성을 보였고 현대 일렉트릭 3거래일의 연속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종목들 중에 가장 큰 연속성을 보였던 종목이 바로 JYP입니다. 8거래일 연속성을 보였고요. 다만 어제는 2%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많은 종목들 중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실까요? 네,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그 치아 관련된. 치아 관련된 네. 덴티움. 네, 덴티움입니다. 일단은 이 덴티움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이유는 이제 수출입 통계가 나왔는데 네. 러시아향 수출 비중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 그에 따른 부담감으로 이제 반토막 정도가 났습니다. 이제 규모로 보면 반토막이 났는데 그에 따른 부담감으로 단기적으로 좀 주가의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임플란트 섹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임플란트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는 산업이고요. 특히나 중국 같은 이런 이제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이제 임플란트를 경험한 그 수 자체가 굉장히 낮은 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쟁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관리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미용처럼 우리가 치아가 빠졌을 때 관리를 안 하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으로 좀 결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섹터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기타 신흥국에 대한 점유율 확대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점유율들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보셔도 충분히 좀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재료비랑 물류비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영향에서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도 조금 유리한 국면에 좀 있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뭐 금통이라든지 시장에 좀 대외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매수 같은 경우는 68,000원까지도 좀 하방을 열어놓고 접근을 조금 분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85,000원 다시 돌아오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11만 원 이상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 63,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건데 해당 부분이 이전 최근 거래일 중에서 저점 라인이기도 하고요. 해당 라인들이 좀 깨졌을 때 이전에 조금 급락이 나왔었던 이 음봉들이 좀 장대 음봉들이 나왔으면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대가 매물대 좀 중요한 매물대 하단 라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좀 이탈이 됐을 때는 비중 조절을 좀 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으로 가격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네. 우리나라 임플란트가 엄청 그 고급이래요. 네, 인기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 태어나시기 전 정도, 네. 태어나셨을 때쯤 정도에 네. 우리 한국에서도 임플란트는 독일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마치 그런 지위를 우리나라가 차지를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러시아 때문에 빠졌으면 네. 전쟁이 계속되는 한 여전히 이런 우려가 좀 찝찝함이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 수출입 데이터가 이 계속적으로 연속성으로 좀 안 좋았으면은 좀 그럴 텐데 그 2달 전에는 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줄었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이 러시아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이 좀 있습니다. 치아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긴 뭐 전쟁을 러시아 본토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그쪽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난리 났죠. 임금 올리고 뭐 네. 연금 올리고 뭐 난리 났습니다. 네, 그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치아에 대한 이런 치료들을 계속적으로 미룰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회의적이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기타 지역이 상당 부분 특히나 중국향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특징주는 뭡니까? 네, 기간 특징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네. 국민 깎아주를 좀 고민을 하다가 오리온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쵸. 엔터로 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왜요? 엔터주가 네. 일단은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저는 과거와 같은 거리두기를 좀 강력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엔터사들이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굉장히 좀 하고 있는데 뭐 워터빔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연초부터 이제 해외 투어들을 좀 했었는데 해당 실적들이 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좀 반영이 될 것이고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사실 콘서트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사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코로나에 대한 이런 수급 자체가 어떻게 좀 되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일단 해외 콘서트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지금 할인하기엔 아직까지 좀 이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런 전염병이 지속됐었던 기간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고 또 지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엔터라든지 콘텐츠 이런 즐거운 쪽에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앨범 판매량도 굉장히 좀 대부분의 업체들이 좀 긍정적이고 JYP 같은 경우도 160만 장 이상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아티스트들이 이제 4개 이상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활동들 뭐 지금 트와이스 나연이 사실 좀 굉장히 빌보드 차트 눈을 못 떼고 계시네요, 화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 자체도 예. 1위를 또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예. 아티스트들이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아티스트들이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사실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 좀 억울하게 좀 빠지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62,500원 1차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 46,500원으로 이전 저점보다 조금 더 이탈이 됐을 때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가격 전략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고민하셨던 오리온도 네. 이 와중에 러시아에 공장 지어서 초코파이 뭐 수십만 개를 판다고. 맞습니다. 그게 또 모멘텀이 돼서 주가 상승에 기여가 하고 있죠. 근데 초코파이 많이 팔리면 이게 심상치 않은 게 실제로 매출 상승에 직결이 되니까 많이 됩니다. 이런 모멘텀도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모펀드가 순매수한 종목들 보겠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본부장님의 환한 미소를 저는 트와이스를 통해서 봤네요. 까까를 좋아해서 까까주 기대했는데 네, 걸그룹을 더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종목보다는 단기적, 어떻게 보면 절대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LB인데요. 이틀 전에 시간 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리보세랍신 그 관련 기술을 수출 없이 우리는 신약을 기대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관심을 받았는데 네, 사모펀드도 매수를 했습니다. 3%의 상승률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주를 또 담았는데요.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 소폭 상회할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강보합권에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간에서 6거래일 연속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사모펀드도 담아냈네요. 어제 1.52%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와 기판, 어제 시장에서는 다소 밀렸는데 사모펀드는 담아냈습니다. 금호석유 4% 가깝게 밀렸고 코스모 신소재는 2%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들 중 본부장님이 주목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일단 뭐 사모펀드 자체가 수익성을 좀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좀 그래도 단기 치세가 좀 강력하게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이제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바이오의 양대 산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유지보수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공장 가동률 자체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조금 상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데 워낙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런 시장 자체가 특허가 끝날 때마다 좀 이제 대규모적으로 시장 자체가 큽니다. 조단위 시장이 좀 열리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뭐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바이오패스 관련된 이제 연결 실적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들 그리고 워낙 또 이제 CDMO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좀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실적 같이 나오면서 볼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안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90만 원인데 뭐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상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나면은 좀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 나오기 전까지는 좀 타이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3만 5천 원, 이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 좀 이탈이 되지 않으면 충분히 좀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LG에너지 솔루션 집중적으로 계속 매수하는 것이 눈에 띄고 있어요. 네. 예. 뭐 아무래도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고 사실 이 공장 지연 이제 검토 투자 때문에 지연,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좀 과하게 빠졌다가, 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네. 좀 접근이 가능하죠. 네. 보호해수 생각하시면 물량 나오는 게 좀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그걸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큰 네. 손들이. 좋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 긍정적인 시각도 요즘 계속해서 포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